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날은 아직까지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방송이 이번에 3번째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 아는 이제 지인분들한테 제 방송 좀 보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그래도 자연스럽다. 이 눈의 초점이 처음에 굉장히 그 불안정했었다. 되게 어색하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또 제가 웃을 때 눈웃음을 치더라. 조금 끼부림을 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의견까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근데 저희 엄마가 예전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 야, 너 방송할 때 왜 눈웃음을 치고 그래? 막 진짜 내가 언제? 막 그랬는데 화면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네, 좀 끼부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 어차피 방송이든 연예인이든 대중 앞에 나갔을 때 끼가 없으면 원래 못하는 거다. 예, 어떤 끼부림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게 이렇게 혐오감을 주거나 굉장히 그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넘어갔죠. 오늘은 제가 이제 사연이 이제 그 카톡 플러스에 올라왔어요. 우리 페북 친구분이 올리셨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게 참, 사주풀이를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것도 엄청 궁금하고 답답하거든요. 원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사주풀이를 할 생각이 없어.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방송을 안 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사연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의 주제가 이제 항상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내는데 오늘은 이제 인복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인복, 인복. 그 사람이 그 인복 있는 사람이 있다,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그게 이제 부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나고는 뭐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뭐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인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이렇게 작용은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주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인수운이라고 그래요. 인수. 그래서 인수에서는 그 정인, 편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정인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이해하기에 친엄마다. 그냥 희생적으로 나한테 뭐든지 잘해준다. 정인 때문에 올 때는 무조건 내 편이다. 뭐 둘이 싸워도 결과적으로 내가 유리하게 된다. 엄마가 내 편 들어주니까. 근데 이제 편의는 엄마는 엄마인데 계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쁜 건 아닌데 얘가 잘못 작용하면 나쁘게도 작용해. 계모가 이제 좀 나쁘게 작용하면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에 편의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계모라 할지라도 뭐 죽지 않을 만큼 밥은 주니까 그냥 나쁘다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그 편인이 또 좋은 작용으로 하면은 뭐 엄마 못지않게 잘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데 이건 사주 용어고요. 실제적으로 그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인수운이다, 인복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과 없는 사람의 특징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되게 억울해. 그것도 좀 억울해. 인복이 있는 분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아요. 뭐 예를 들면 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 걔 되게 이뻐해. 칭찬도 막 하고 뭐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쁨을 받아. 그런 사람이 이제 인복이 좀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인복 많은 사람은 어디 가면은 상도 잘 타오고. 그리고 내가 그냥 뭐 이러고 있어도 뭐 부모님이 계시면 이상하게 형제들 중에 걔만 챙겨줘. 뭐 대단히 이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돼. 이상하게 걔는 어렸을 때 막 까따스로 밥 투정하고 막 그래. 그럼 이상하게 뭐 이뻐서라기보다도 걔를 먹을 걸 하나라도 더 주게 되고 다른 애들은 잘 먹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입이 짧은 것 같아. 그럼 엄마가 이상하게 걔만 챙겨줘요. 걔는 자기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데도 잘 몰라. 그 인복이라는 거는 내가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인 건데 인순이 이제 좋은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가 가방끈이 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한다든가 인순이 짧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짧아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을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친구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겁재나
그러니까 비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나 뭐 형제를 얘기하는데 그쪽에 운이,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뭐 그 겁재 자리가 별로 안 좋거나, 그러면은 또 그 친구가 많지가 않고 만나도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별로다, 뭐 형제운도 없다, 뭐 이런 걸 다 사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타고날 때는 부모, 형제, 친구, 뭐 주변의 어떤 것까지 약간은 이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온 일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대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흘러는 가지만 전체적인 거는 이렇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같으신 분은 여기 지금 이제 오셨는데, 이제 그 페이스북 친구분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이제 카카오 친구 플러스 친구에 화인 상담 치시면 그쪽에다 이제 올려놓을 수 있게 했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그분이 쭉 올려놓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노동력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으며 컸고 지금은 당신의 뜻대로 인연을 끊고 살면서 보고 싶지만 어머니와도 못 보며 살고 있습니다. 손이 귀하다 해서 어릴 때 결혼을 했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때 낳은 대학생 딸 아이도 1년에 몇 번 보는 게 다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이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평생 혼자만 살아야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를 봤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인복을 보고 형제에 대한 것도 보고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요거를 볼 때는 제가 이제 10년 운수도 보고 이제 대운도 보고 전체 운도 봐요. 자, 이제 먼저 봅시다. 자, 이분의 이제 성격이 본인도 궁금하대. 그래서 이제 성격을 봤다. 감성적이에요. 굉장히 아주 그냥 차분해. 수기운이 엄청 왕해요. 자, 수기운의 기본적인 거는 역마저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한 곳에 있는 걸 답답해할 수도 있고요.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물 흐르듯이 굉장히 그 감성적이에요. 근데 물은 그 기복이 심하죠. 감성 기복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본인은 이제 누군지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그냥 보인 대로 얘기할게요. 이 수기운 많은 데다가 막 도화살에 홍염살에 이런 거 많이 들어있으면 색적인 것도 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봐요. 아니면 색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그 감성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야 돼. 에너지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수기운이 많은 경우는 이걸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 특징이 감성 기복이 이게 남잔데도 이게 그냥 그 우울증 같은 것도 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본인이 왕하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도화살이 많고 그러면 또 어떤 그 이성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이게 잘못 풀이되면 그쪽으로 또 발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가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그걸 뭐라 하지? 난 진짜 이게 성인 방송, 성인들이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가려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적 컨트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욕망이 다른 사람보다는 이 감성과 욕망이 굉장히 넘실거리는 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관리를 못하면 요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말 참 돌려 말하기 힘든 거죠. 내가 대놓고 얘기하면은 그래요. 답답하다. 이제 이게 방송이라 제가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막 그 느낀 대로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 알아서 들으세요. 본인은 아시니까. 그걸 다른 사람보다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왜 나는 혼자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형제운이 없어요. 네, 겁재 형제가 공막 맞았기 때문에 나하고 이렇게 뭐 인연이 뭐 이렇게 있거나 뭐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형제나 친구들이 공막 맞았다.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성이 떠 있지 않다.
예, 나하고 여자 인연이 짧아요. 예, 짧지만 내가 취할 수는 있어.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취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랄까? 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어떤 그 성격적인 거,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이제 팔문팔개라서 이제 문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닫고 사는 게 있어요. 감성 풍부한데 뭔가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닫혀있듯, 내 마음이 굉장히 닫혀있듯, 그리고 고민을 혼자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항상 자기 스스로의 고민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은 쪽이 아니라 약간 음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게 좀 강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적인 부분도 사실 음적인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을 좀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좀 세요. 네, 세요. 단어 선택을 진짜 잘해야 돼. 네, 이걸 잘못 말하면 이분은 사람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게 말하면, 네, 이걸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좋게 활용하면 이분은 굉장히 그 성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네,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정력가일 수도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흐르면, 네, 음탕한 쪽으로 가면 이게 또 이제 제어가 안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컨트롤을 본인이 잘하면 돼. 근데 내가 보기에 왕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컨트롤 못할 것 같진 않아. 이걸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그게 좀 특징이라 얘기한 거지 사람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내가 또 변태로 몰라.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더 잘 알아. 근데 이게 시간이 정확하냐?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나 안 그래요. 막 이러면 이건 시간이 이제 본인도 이제 시간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사주 보기 전에 맞춰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맞춰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르쳐준 그 시기에 그냥 제가 쭉 읊어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니면 아닌 거야. 듣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니야. 이분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았을까요? 일단 형제복, 친구복은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분은 예술적인 기질은 많겠죠. 감성 풍부하고, 뭐 여행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사고, 뭐 머리도 좋아요. 이런 분들 머리 회전 되게 빠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 예, 다 좋은데, 여자 인연이 좀 짧은 건 흠이에요. 그치만 여자를 못 만난다라고 하기엔 좀 그래.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여자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47세에서 53세에 여자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사귀는 여자가 있거나 왔다 간 여자가 있거나 여자가 없진 않아. 근데 53세는 넘으셔야 돼요. 이분이 뭔가 풀어지려면 조금 그래도 평탄하게 가려면 54세.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요. 60세까지 뭐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인복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예, 제가 보니까 인복이 없는 분은 아니야.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나쁘지 않은데, 아까의 그런 것들은 자기 문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의외로 혼자서 외로움 같은 거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나쁜 사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감성에 막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약간 좀 감성적인 면이 많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한 번으로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막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지. 물의 특징이 그래요. 물이 깊으면 이게 이제 고이게 되면 이제 썩거나, 약간 우울증 증상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성 조절을 못하면 이게 기복이 심해요.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 53세 넘으시려면 아직 몇 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뭔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은 이렇게 확 풀린다고 평탄하게 가기에는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올해도 올해 목소리 자꾸 잠기네요. 대낮인데. 자, 뭐 일단은 이제 더 궁금한 거는 뭐 더 물어보시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지는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참 그 사주의 틀에서 참 벗어나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그 성격적인 부분, 성향 같은 거는 내가 알고 가면 좋아요. 알고 가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지만 오늘은 이제 이분은 여기까지만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북 친구분 중에 한 분 제가 봐드릴 분이 있는데 그분 못 봐드리고 지금 미루고 있어요. 제가 팟빵도 하다가 유튜브 하는 바람에 이제 팟빵을 요즘 방송을 못 올리는데 네, 그쪽으로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네, 못하고 있습니다. 참 게으른 게으른 사람. 네, 방송을 좋아하면서도 참 그 빠리빠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다리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지금 막 예를 들면 복비라도 받고 막 그럼 미칠 것 같아. 빨리 받으려야 되는데 내가 이 차일피일 미루면 잠이 안 와. 그러면서도 그게 빨리 못 봐주고 막 그런 어떤 책임감을 지어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무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나 편한 게 좋아. 아무 때나 받아도 되죠. 막 그러고 막 한 달 뒤에 봐주고.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릴 때가 많아서 전에도 이제 같이 주변에 아는 분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니까 이제 뭐 봐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드릴게요 딱 해놓고 잊어버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몇 번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제 카톡이 오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참 게으른 상담가. 저를 아는 분이 이런 상담 쪽 하면서 나는 아마 직업적으로는 이걸로 돈 벌기 힘들겠다. 먹고 살기 힘들겠다. 차라리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원래 맞겠다. 이걸 막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2년이 닿으면 내가 정말 봐드리고 싶으면 뭐 그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제 1대1로 만나면 좋아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고 그런 건 좋은데 이렇게 없는데 나 혼자 방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일방적으로 해야 되거나 막 이럴 때는 상당히 좀 차일피일 미루게 돼. 이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꼭 직업이 아니고 이 공부를 하면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빨리 친해지고 깊숙해져요. 그 사람의 고민을 내가 듣게 되니까. 친하지 않으면 원래 고민 얘기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 얘기하기가 또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고 나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친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 카페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손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사주 보면 좀 제가 오래 봐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듣는 편이야. 어떤 때는 막 1시간, 2시간도 들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막 무슨 한두 시간을 저렇게 듣고 있냐. 진짜 대단하다. 남의 고민을 저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예, 제가 좀 능력이 있어요. 듣는 능력이. 잘 들어. 예. 그리고 재밌어. 남의 얘기 듣는 거를. 방송은 근데 내 얘기만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나의 배출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하도 듣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면서 나의 모든 걸 여기다 이렇게 털어놓는 거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아. 심리적으로. 그렇게 듣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나도 높아지고 마치 친한 사람처럼 또 그 사람도 한번 나한테 고민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한테 굉장히 친숙함을 느껴요. 당신은 나에 대해서 다 잘 알잖아. 막 이렇게 생각해. 사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인 건 아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가 머리에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그 사람 속속들이 몰라.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마치 막 다 꿰차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막 쳐다만 봐도 막 괜히 저 사람 뭐 나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막 찔려하고 막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여기 볼 때만 그냥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고민 얘기하면 그걸 찾아드리고 그런 거지. 내가 뭐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네,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나 자신도 내가 모르는 때가 많은데. 남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주는 그게 다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찾아드리는 게 다예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인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인복이 없는 편에 속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복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게 45세를 기준으로 45세 전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생길 수도 있어. 이게 천반 집안이 바뀌면서.
그 어떤 사람은 45세 전에 겁나 고생하고 막 외국적 엄청 걷고 그러다가 뒤에 가서 성공하고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옛날엔 진짜 유복하게 살았다가 나이 들어서 막 쫄딱 망해가지고 많이 힘들고 막 그냥 힘들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전반 후반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왜 인복이 없었냐고 느꼈냐면, 이제 어릴 때 태어날 때는 1살에서 11살인가 뭐 하여튼 그 앞에는 좋았어. 그때 이제 대운으로 이제 인순이 들어오고 좋았어.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이제 그 좀 자식이 3명인데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는 원래 치이잖아요. 치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당시 그 저희 좀 아주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그 이모 할아버지 댁, 예, 거기서 이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집이 이제 소아과 병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태어나면서 굉장히 이쁨을 받았어. 그 집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모 할머님이 직접 나 태어나는 아기를 이제 신생아를 받다 보니까 막 자식처럼 그렇게 이뻐해가지고 저는 우리 집에서 안 자라고 그 집에서 자란 거예요. 어릴 때 11살 때까지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형제들이 있고 막 엄마가 잘 챙겨주지 않고 막 못 먹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집에 가면은 막 너무 이뻐하고 이제 워낙 이제 잘 사는 집이다 보니까 먹을 게 되게 많아. 어릴 때 보면은 먹을 게 막 굴러다녀. 막 뭐 냉장고 꽉 차 있고 그 시대에 뭐 바나나 파인애플이 뭐 이게 보여. 뭐 항상 고기 먹고 맨날, 그러니까 먹는 게 항상 풍족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지나고 나는데 11살 딱 지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진짜 뭐 입는 거 뭐 먹는 거 뭐 다 해주셨는데 엄마처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부유하게 나만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쟤는 되게 인복이 있나 보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다른 애들은 못 먹고, 그리고 또 막 태어날 때 뭐 엄마 젖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저만 시컷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야. 배가 터질 만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어릴 때 너무 잘 먹었어. 그래서 그게 엄마가 보기에는 제가 되게 인복이 있고 먹을 복이 많고 복이 많은 애다. 쟤는 분명히 나중에 복이 많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대운에서 끝났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그 둘째로서의 서러움을 받으면서 또 인복 없이 살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항상 이렇게 건강했거든. 잘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통통해고, 그때 그 젖살이 아직도 안 빠졌어요. 아직도 살이 많아 얼굴에. 그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 언니하고 동생이 되게 빼빼 말랐거든,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이나 이제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하거나 막 맛있는 게 있으면 동생하고 언니를 막 자꾸 먹이려고 그러고,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먹으면 못 먹겠어요. 못 먹는 서름이 있었어,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그때부터 내가 굉장히 나는 우리 엄마가 계모가 아닐까, 나는 주워다 키웠나 뭐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되게 이제 막 뭔가 나는 서러움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큰 거야. 그러면서 되게 자립심도 많이 생기고, 뭐 우리 언니는 그때 당시 이제 첫째니까 되게 이쁨 많이 받았고, 이제 밑에 동생은 남자애니까 아들이라고 엄청 이제 그런데 나만 중간에 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컸어요. 그 인복이라는 게 이제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이 이제 있을 수 있어. 네, 여러분들도 보면은 아마 나는 어릴 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이쁨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내가 인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인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게, 내가 왕하고 내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그러면 그런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더 오히려 자립심이 커지고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인복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런 건 있어요. 좀 억울한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뭐 결정적으로 뭔가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을 때가 많죠. 예. 일단은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인순이 좀 있어야 관을 끌어준다 그래서 그 남편복도 있고 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지. 예. 있으면 좋죠. 없다 그래서 뭐 그냥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인복이 너무 많아도 사람 게을러져요. 근데 오늘 지금 목이 계속 잠기는데 아 참, 네 제가 빨개졌어. 그 편집하면서 제가 자르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귀찮아 자르는 게.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말 쉬지 않고 3000% 가능하면 안 빠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혼자 컸을까, 왜 이랬을까 막 그러는데 그게 다 사주하고 관련이 없지 않아요. 다 관련이 있어.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나는 왜 이제 결혼했다 뭐 이혼하고 뭐 그러냐, 그거 다 내가 그런 인연이 짧기 때문에 그래. 뭐 여자하고 인연이 짧기 때문에 만났다 또 헤어지고 막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헤어지고 싶어도 그 자기 그 정제하고 합이 들어가지고 꽉 붙어 있으면 못 헤어져. 못 헤어져요. 네, 헤어지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인연이 약하면 내 의지로 못 살겠다 그럼 헤어지고 또 이렇게 인연이 끊어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주적으로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네. 그래서 참 사는 것 자체가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고민이고 둘이 살면 둘이 사는 대로 고민이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77세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아빠하고 이제 쭉 지금까지 지금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하셔. 그냥 좀 아빠가 없이 그냥 자기도 자유롭게 엄마도 여행도 다니고 밥 안 차려주고 그러고 살고 싶다. 그치만 그래도 지금 아빠가 조금 아프신데 한편으로 이제 또 이제 아프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그동안 나를 엄청 고생시켰지만 지금 이제 그 미운정 고운정이 들다 보니까 지금 아프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측은해 보인다고, 그래서 또 불쌍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잘해주세요. 원래 잘해. 엄마가 잘하시는데 지금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자기 자유가 없어. 밥을 뭐 꼭 차려드리고 진짜 수저까지 놔드리는데 완전히 거의 수족이에요. 수족. 내가 보기에는 아빠는 거의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까지 저희 아빠는 라면도 한 번 안 끓여보셨던, 라면은커녕 설거지도 한 번 안 했다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집안일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엄마가 옆에서 다 여행을 못 가요. 아빠를 두고 밥을 못 해 드셔. 냉장고에 있어도 꺼내 드시지를 못해. 참,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게 길을 들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헤어져. 왜 못 헤어질까요? 인연이 이렇게 딱 붙여 있는데 어떻게 헤어져? 막 맨날 흉보고 막 싫어하고 막 그래도 못 떨어져. 딱 붙어 있어. 합으로. 못 헤어져요? 이혼하기 힘들어. 만약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합쳐. 그게 있기 때문에. 참, 배우자의 관계,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제 인복에 관한 걸 내가 지금 자세히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해도 이해를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인복이 어떤 거냐, 공부운도 관련이 있어요. 인수운이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야. 공부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또 부모 유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인수운이에요. 인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좋긴 해. 만약에 재운이 많은 사람이나 손운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돈을 만들어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라면, 인수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약간 꽁돈 같은 느낌이야. 뭐 부모 유산을 받든, 뭐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막 뻥튀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든, 뭐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막 배가 돼서 돌아오든, 이런 거는 재운이나 손운으로 안 보고 인수운으로 보기 때문에 단위가 좀 크죠. 있으면 뭐가 좋아? 일 안 하고 약간 쉽게 벌 수 있는 뭐 그런 수입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유산을 많이 받는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인수운이나 아니면 인복이 있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아마 많이 받겠죠. 너무 많다 그러면 사람이 게을러져. 예를 들면
관도 없고, 재는 있나? 관이 없는데, 인수만 많은 사람들 보면은, 결혼도 별로 안 해요. 필요성을 못 느껴. 그리고 굉장히 받기만 해가지고 받는데 너무 익숙해. 인수라는 건 엄마가 진짜 밥 떠먹어 입에다 넣어주는 거 아니야. 너무 편하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게을르죠.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 거기다 관까지 없으면 끈기도 없어. 목적의식이 없는 거야. 내가 무슨 직장 들어갈 일도 없어. 그냥 있으면 어차피 다 나는 그냥 힘들게 일 안 해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살면 되니까 이런 어떤 거 그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버리면 조금 게을러할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이제 다 좋은 건 아니야.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이 괜히 게으르고 좀 의욕이 없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주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있으면 좋냐? 좋긴 좋지. 없는 것보다 낫지. 뭐든지 없는 것보다 낫죠. 이 오행에서 없는 것보다 다 있는 게 좋잖아요. 자식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자식이 자기 자리에 붙어 있어서 그렇게 인연이 없는 자식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만나고 계속 인연이 닿을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자식은 아니야. 나하고 붙어 있어. 네, 그래서 간간히 본다고는 하셨는데 나중에도 못 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인연이 없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배우자 자리는 배우자 자리는 좀 인연이 그렇게 없는 편에 속해요. 자식도 그렇게 그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딸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손이라는 건 자기 자식인데 손도 지금 동해져 있지 않고 쟤도 동해져 있지 않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왕하니까 뭘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이렇게 인연이 왔다가 갔다가 그럴 수는 있어. 돈도 들어왔다 놨다 그럴걸요. 그러면 약간 좀 불규칙해. 조금. 카톡이 잠깐 와서.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이 되게 길더라고요. 보니까 저 오늘 정신없이 떠들었는데 49분인가? 그래서 내 방송 보는 사람도 굉장히 인내력이 있으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 지루할 텐데 그래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얼굴도 크게 좀 키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건들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화면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 지루하실 텐데도 그래도 제 또 지인분들도 다 봐주시고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위기였어요.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재밌는 방송이 되도록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루하지 않도록 짧게. 기니까 되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길면 운전하고 갈 때 이게 라디오처럼 틀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나? 아니면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주용어를 하면서 풀어드리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기식으로 이런 게 있다. 인수라는 그런 게 있다. 그게 이렇게 작용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깊어지는 식으로 갈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지루해. 전문 이렇게 사주방송 그렇게 가면 좀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 분들은 카톡 플러스 화인 상담실에 올려주시고요. 늦어도 괜찮다. 본인 사주 좀 풀이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분들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자꾸 잠기는 이유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랬나 봅니다. 오늘은 이제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날이 흐려요. 비가 또 올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사람이 더 처지죠. 왜냐? 수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수기운이 있어서 감성이 되게 좀 풍부하고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럽다. 왜냐면 감성 기복이 있으니까. 근데 변덕스럽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되게 차분한 편이기 때문에 그 수기운 자체가 돌멩이만 던지지 않으면은 잔잔하거든.
네. 근데 거기다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지면 날뛰는 거지. 그것만 없으면 아주 차분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저를 날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뭐 계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미치는 거지. 그런 물결이 막, 그쵸? 파도만 안 치면은 잔잔하잖아요, 물이. 이분도 이제 파도만 안 치면 잔잔해. 네. 참. 제가 이제 수위를 이제 조절을 잘해서 좀 뭔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눈도 너무 이렇게 초점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고. 네, 이런 걸 좀 자주 해야지 덜 어색하다고 하대요. 그 편집에서. 내가 편집을 잘 못해갖고, 앞으로, 여러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원래는 이제 기본인데, 시간이 좀 있을 때는 2번도 올리고, 여러분들이 호흡이 좋을 때는, 올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내 2번째 방송에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 얘기를 안 했더니 세상에 구독하신 분이 2분밖에 안 계셔. 보신 분은 1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제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는데 구독이 없으면 제가 방송하는 게 알람이 안 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 누르는 김에 시간 있으면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다네요.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좀 도와주시고 방송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은 가능하면 좀 이제 그 턴을 좀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게으른 방송인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